안녕하십니까. CD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자동차가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에서 만드는 렉스턴 스포츠라고 하는 그런 SUV 트럭이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제 무기와 조합을 해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상당한 양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보병들에게는 또는 우크라이나 파르티잔에게는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되는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들어가면 러시아 정말 근접전에서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한국 무기 K2 흑표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천무 다련장 로켓, 이런 것들이 러시아를 강력하게 압박해서 지금 뭐 이 한국제 무기 때문에 폴란드가 환호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까지 환호하고 있다 라는 소식. 러시아 발트 함대가 한국제 전차 K2에게 완전히 큰일 났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들어가기 전에 전과 먼저 보겠는데요. 전일 대비 250명의 병력을 추가 사살해서 46,750명 사살했고요. 전차는 세대 격파, 장갑차 세대 격파, 차량 6대 격파, 야포 5문 격파, 무인 항공기 2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 보시다시피 이 병력 사살은 제법 되지만 나머지 장비는 거의 뭐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주로 러시아군의 병력이 집결해 있는 또는 지휘부 이런 데를 포격으로 타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계속 무의미한 이런 그 보병 돌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 강제 징집한 사람들 대상으로 뒤에서 독전대가 안 가면 쏜다 해가지고 돌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장비, 전차나 장갑차에 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전과, 그리고 전선 상황을 보면 교황청에서 교황이 키이우 방문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이 정도 예고하면 이제 가는 거죠. 뭐 물론 이 교황청이 러시아 정교회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가톨릭 신자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는데, 만약에 교황이 키이우를 방문한 곳의 상황에서 러시아가 키이우를 공격한다 이러면은 정말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날 일이 되겠죠. 그리고 또 교황이 키이우에 방문해서 여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 정교회 관련한 고위 사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뭔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런 게 되면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는 게 되겠죠. 뭐 이런 우크라이나에 힘을 실어주는 외교 행위에 교황청까지 나섰다라는 거고요. 폴란드는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후에 우크라이나 국민이, 해외에 나와 있던 국민이 400만 명이 우크라이나로 도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피난을 나온 피난민은 580만 명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피난민의 대부분은 물론 뭐 초창기에 아주 부자들이 나가고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로 대부분은 여자와 어린이들 위주로 지금 피난 출국을 했고, 그리고 다시 입국한 사람들은 남성들, 이제 싸우겠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한 400만 명이 도로 우크라이나로 전쟁 이후에 들어갔다. 정말 우리나라도 혹시나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이렇게 되면 저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 이런 젊은이들이 다시 들어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크렘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바스 2개국, 즉 도네츠크와 루안스크가 90%가 러시아 연방 합병 희망한다. 뭐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아무튼 뭐 9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 부분 진실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 지금 8년 동안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소식이 있고요. 러시아가 자포리자에 있는 중등 기숙학교의 기숙사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기숙학교, 우리나라도 기숙학교가 좀 군데군데 몇 군데 있죠. 그런데 다행히 아직 방학이라서 오늘 개학을 하는데 어제 때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학생들 기숙사에다가 미사일을 때렸을까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점령지 학교에 무장경찰을 배치해서, 자, 이제 개학을 했으니까 다 등교해 라고 등교를 강요하고 있다. 등교하면 이제 거기다가 커리큘럼은 러시아 커리큘럼,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르친다
라는 건데 학부모들은 이제 안 보내려고 하겠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가 개전 후에 최소 16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그런데 지금 그 16만 명 병력들이 상당수가 다 녹아나버렸죠. 그리고는 지금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3군단이라는 부대를 또 만들었어요. 전국 80여 개 어떤 그 지역들이 있죠. 자치주 포함해서 그런 곳에서 한 개 대대씩 의무적으로 데리고 와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의용병들을 가지고 군단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이제 투입을 한다는데 그 3군단 포함해서 앞으로는 추가로 9만 명 정도 더 투입될 것 같은데 그게 한계다. 그 이상은 없다. 능력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는 수십만 명의 예비군이 대기하고 있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러시아가 크림반도의 주민들의 패닉을 막으려고 폭발을 은폐하고 있다. 지금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있는데 이거 뭐 담배 불이다, 돋보기 태양의 어떤 그 돋보기 효과에 의한 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은폐를 하고 또 폭발이 일어난 것을 아예 언론에 밝히지 않고 뭐 이러고 있는데 왜냐? 완전히 그냥 크림반도 주민들이 전부 엑소더스 할까봐 그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그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계속 폭발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미사일,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죠. 이게 이제 재고가 10%대만 남았다. 이제는 뭐 더 때릴 여력 없다. 미사일로 때릴 여력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가 GMLRS로 멜리토폴 일대의 러시아군 지휘부를 맹폭격했답니다. 멜리토폴 시에 또 그 일대에 러시아군 지휘부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멜리토폴 시장의 말에 따르면 GMLRS인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거로 러시아군을 완전히 이제 우크라이나가 포격으로 때리고 있다. 그리고 이 멜리토폴 뿐만 아니고 헤르손 일대 러시아군들이 또 여기저기 산재해 있을 텐데 여기는 또 알려지지 않은 포병 전력으로 그게 뭐 자주포일 수도 있고 그런 포병 전력으로 헤르손 일대 러시아군에게도 맹포격을 가했다. 이제는 공수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가 의용병 대대로 구성된 3군단을 도네츠크에 배치해서 돈바스 전선에 이제 이 신병들로 만든 완전히 생 신병들이죠. 돈바스 전선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 녹아내려 버리겠죠. 자, 이런 전선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알아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소식이 우리 한국하고 관련된 거라서 기대됩니다. 보겠습니다. 지난주 체결된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계약 소식에 대해 폴란드는 물론 우크라이나에서도 열광에 가까운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올해 말부터 한국산 무기가 배치되는 폴란드의 기계화 부대가 러시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증원 전력 투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됩니다. 최근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2 전차와 K9 자주포 대량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말부터 한국산 전투 장비를 갖추게 되는 제16 기계화 사단은 러시아 발트 함대의 심장 칼리닝그라드를 강력하게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크라이나 현지 오시트 네트워크 허브 유크레인 밀리터리 센터가 현지 시각 8월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전쟁의 전황과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국제정세 변화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우크라이나 현지인들의 토론 공간인 유크레인 밀리터리 센터는 27일 게재한 기사 형식의 게시물을 통해 폴란드가 최신형 한국산 기갑 장비들을 제16 포메라니안 사단에 배치하는 것은 칼리닝그라드를 겨냥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 22일 마리우스 부아샤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의 수알키 갭 보호 전략에 대한 발언을 근거로 폴란드는 제16 기계화 사단을 강화해서 나토의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지적되어 온 칼리닝그라드, 리투아니아 접경 지역의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제16 기계화 사단은 폴란드 동북부 엘브라크시에 주둔하는 폴란드군 내에서도 최정예 부대 중의 하나인데요. 이 부대 주둔지는 칼리닝그라드 국경선에서 불과 48km 떨어져 있지만 그동안 장비가 낙후되어 러시아와 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 계약식을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직후이자 러시아가 발트 3국을 위협하기 시작한 8월 26일 제16 기계화 사단 예하 전차예단 주둔지가 있는 동부 모롱시에서 개최했는데요. 제16 기계화 사단은 올해 말부터 한국에서 생산된 K2 전차 180대와 K9A1 자주포 48문을 인수해 세계 지상 전투 여단과
한 개 포병 여단을 최단 기간 내에 완편할 예정입니다. 제16기계화 사단은 유사시 국경선 너머에 배치된 러시아 육군 제11군단을 상대해야 하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로 무장한 기계화 사단을 완편할 경우 단일 사단으로 11군단을 어렵지 않게 제압할 수 있어 러시아에게 상당한 전략적 부담을 안겨줄 전망입니다. 야, 우리 K2 전차 한 개 소대가 쫙 전진을 하면서 옆으로 사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경기도에 있는 모 사격장이에요. 경기도에 있는 모 사격장. 참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약간 좀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군은 뭐 땅도 좀 좁고 하다 보니까 훈련장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전진하면서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차 사격 훈련장이 크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전진하면서 쏠 수 있는 데는 포천에 있는 승진 훈련장이 전진하면서 쏠 수 있고, 그 외에 대부분은 이렇게 옆으로, 실제로는 옆으로 이렇게 사격하면 측면 맞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옆으로는 사격을 실전에서는 잘 안 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좁아가지고 옆으로 주로 사격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기동 사격하고 있습니다. 달리면서. 그래서 이제 꽝 2호차가 쐈네요. 다 쏩니다. 저도 이런 훈련 여러 번 봤는데 K2 흑표전차의 포탑을 옆으로 돌리고 사격하는 모습인데, 이 K2 흑표전차가 폴란드에 180대 긴급하게 가고, 그리고 K9 자주포 긴급하게 가죠. 아마도 우리 한국군 주려고 생산하고 있던 그 물량을 지금 빼주는가 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최단 기간 내 16사단, 16기계화 사단의 전력을 그냥 빼내고, 거기 이제 PT-91이라고 과거 T-72 전차, 그걸 폴란드가 좀 개량해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이 K2 전차로 바꾸고, 그 PT-91은 우크라이나 다 주고, 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인데, 이 사단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이건 폴란드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토 전체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방어하고 공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볼펜 끝에 보면 수알키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수알키 갭이라고 하는 곳인데, 자, 여기가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 그 리투아니아 북쪽에 라트비아, 라트비아 북쪽에 에스토니아. 이 세 개의 발트 3국, 이 조그만 나라들이 이 러시아로부터,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즉시 나토 가입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폴란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가 있습니다. 여기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위성국가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주입니다. 러시아는 이 벨라루스 너머에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리닝그라드, 여기 이제 발트 함대, 예전에 레일 전쟁할 때 이 발트 함대 전력들이 지구를 돌고 돌아가지고 희망봉까지 돌아와가지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대한해외에서 터지고 또 독도 앞에서 터지고 해가지고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 발트 함대, 이 발트 함대가 있기 때문에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도 이 칼리닝그라드만은 러시아가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본토예요. 그래서 동떨어져 있는 러시아예요. 그래서 리투아니아가 이 러시아로부터 육로를 통해서 이 칼리닝그라드를 현재는 보급을 해주는데, 지금 이 전쟁 시작되고 나서 리투아니아가 그 육로 보급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해상 보급, 항공 보급밖에 안 돼요. 지금 완전히 러시아가 아주 불쾌한 상황이죠. 자, 이런데 그러면 러시아와 러시아 동맹국, 그리고 나토 간의 전쟁이 발생하면 당연히 러시아는 눈에 가시 같은 이 발트 3국 소국들이죠. 전력도 얼마 없어요. 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이 세 개 나라를 순식간에 점령해서 이 칼리닝그라드의 고립을 해방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벨라루스에서 치고 들어가서 칼리닝그라드와 연결을 하면서 이 지역을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토가 이 폴란드, 나토 주력이 이제 이 지상군 주력이 폴란드부터 이렇게 있는데, 이 나토 주력을 여기에서 봉쇄해서 리투아니아와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는 완전히 그냥 나토 지상군의 지원과 끊어져 버리니까 순식간에 그냥 점령돼 버리겠죠. 그게 이제 이 부분인데, 이거 뭐 한 50km밖에 안 돼요. 벨라루스는 이걸 돌파하는 인문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엘크라고 하는 이 도시 인근에 미국으로부터 산 M1A2 에이브람스 전차, 그 부대를 여기다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16기가 사단을 또 여기다 배치를 해서 벨라루스 압박하고, 그리고 리투아니아를 보호하고, 그러면서 이제 칼리닝그라드를 압박하는 겁니다. 칼리닝그라드에는 여기 이제 발트 함대 있죠.
발트 함대가 만약에 뒤통수를 맞고 무너져 버리면 이 발트해 그리고 북해 이 지역의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트 함대를 지키기 위해서 11 군단이라는 부대가 지키고 있는데 이 11군단은 제18 차량화 보병사단이라는 한 개 사단, 기계화 사단이죠. 경기계화 사단인데 그게 지금 지키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지원 부대들이 포병하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11 차량화 사단 하나가 지상군 전투부대인 11 군단하고 18 차량화 사단 그 부대하고 16 기계화 사단 우리 K2 흡표전차 그리고 K9 자주포로 무장된 이 부대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냐? 여기는 T-80 전차, 여기는 K2 전차, K2 전차 압승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 큰일 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 주려고 지금 만들고 있었던 또 만들어 놨던 그런 것들을 K9 자주포, K2 흡표전차 신속하게 지금 장비가 되고 그리고 오늘 어제 여러분들 그 보셨죠? 천무 다련장 로켓 제가 계속 천무가 제일 좋은데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천무 다련장 로켓 폴란드 협력 이런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포병여단에 지금 K9 자주포 48문으로 한 개 포병여단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방사포 과거에는 뭐 동국권이니까 방사포라고 불렀겠지만 지금은 다련장 로켓이라고 하겠죠. 그 대대 하나를 또 집어넣습니다. 우리 한국군처럼. 그런데 지금이야 구형 다련장 로켓이겠지만 천무 우리 한국군의 다련장 로켓으로 바꾸어서 완전히 한국군 무기로 도배를 한 그런 상태로 러시아의 칼리닝그라드 발트 함대를 그냥 압박하고 벨라루스를 차단하는 그리고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지켜주는 이런 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사단이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 11군단이 있는데 이 병력들이 지금 차출돼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못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야 저 11군단 발 묶였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차피 길어질 거고 한국군 무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해졌다. 이런 환호를 한다라는 겁니다. 기분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00대 이상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를 기증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현지에서는 이 SUV가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하는 전투용 차량으로 개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군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해줄 괴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정부 요청을 수락해 상용 SUV를 100대 이상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실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차량들이 미국제 정밀 유도 무기와 결합해 가공할 위력을 가진 전투용 차량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8월 27일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소식통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무기 지원을 발표한 시기에 맞추어 한국 정부에서 SUV 공급 의사를 밝혔다라며 한국 정부 측은 우크라이나 측이 차종을 지목한 차량을 구매해서 직접 기증 또는 제3국 경유 기증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는데 제3국 경유 기증일 경우에 이 차량에 미국이 기증하기로 한 뱀파이어 시스템이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내 완성업체에서 생산 중인 대형 SUV 모델을 직접 지목하며 우리 정부 측에 기증을 요청했는데요. 워싱턴 소식통들은 해당 차종이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스포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차량에 2시간 이내의 개조로 장착 가능한 뱀파이어 시스템은 BAE 시스템스가 개발한 70mm 유도 로켓 4연장 발사기 패키지인데요. 로켓 발사기와 태블릿 PC 사이즈의 사격 통제 컴퓨터를 차량에 장착해 단 한 명의 병사로 운용이 가능하고 지대지 공격은 물론 공중 표적 공격까지 가능한 무기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민간 시장에서 야지 기동성을 인정받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 차량에 뱀파이어 시스템이 결합될 경우 높은 정숙성과 기동성, 민첩성과 정밀도를 가진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산 차량과 미국산 무장이 조합되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쌍용 렉스턴 지금 우리 육군의 지휘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렉스턴 스포츠 그 이전에 코란도 스포츠 이런 것들 다 지휘용 차량으로 운영되고 있죠. 뭐 저도 뭐 부대 방문이나 행사를 할 때 여러 번 타봤는데 뭐 이 과거의 레토나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뭐 승차감이 압도적이죠. 그냥 상용 차량 그대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군용 도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 상용 차량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병사들이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우리 한국군에서도 실전에 쓰고 있으니까 외국에서 볼 때 세계 최강의 육군 강국인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거 다 좋아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도 저거 주세요. 100대 주세요. 100대 이상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렉스턴 스포츠. 요즘 이 렉스턴 스포츠 요즘 레저 열풍 때문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거를 달라 해줄 것이다. 물론 한국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다 라고 찝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렉스턴 스포츠 가지고 뭐 하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이 뱀파이어 시스템이라고 여기 70mm 유도 로켓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탐지 센서죠. 이렇게 해서 이게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집 뒤에서 시가전이라든지 아니면 숲이라든지 이런 데서 싹 위로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집이 있든지 아니면 뭐 나무가 있든지 이렇게 딱 숨어 있는 거죠. 요것만 싹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탐지를 쫙 하죠. 해서 아, 저기를 때려야 되겠구나 하면 이제 이게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70mm 로켓인데 유도가 돼요. 유도. 그리고 네 발 다 쏘면 여기 이제 차량 안에 또 예유탄이 있겠죠. 그걸 또 집어넣으면 됩니다. 재장전 해가지고 또 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조작은 어디서 하냐? 그냥 뭐 운전자가 옆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운전자는 운전만 하고, 아니면 조수석에 이 이제 컨트롤러가 조작병이 타고 패드 입력해서 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운전자는 운전하고 조수석에 요거 하는데 쌍용 렉스턴 스포츠에다가 아까 이 트럭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달해 줄 것이다. 한국이 직접 우크라이나 정부에 주면 왠지 러시아하고 걸걸어질 거니까 우리 미국 줬어. 미국 하고는 미국이 우리 한국이 주길래 여기다 만들었어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가면 시가전에서 또는 이 평원전에서 숲을 너머에 있는 이런 러시아군에게 완전히 정밀해서 때리고, 또 이게 또 장점이 지대지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무려 8km나 날아가요. 지대지 용도로 쓸 수 있지만 드론 사격에도 드론도 격파할 수 있어요. 지대공 능력으로. 그래서 이 드론이나 뭐 천천히 날아온 헬기, 또 호버링해서 막 공격하고 있는 그런 헬기, 이런 거에 대해서 근접 폭발탄을 파편을 날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격추시킬 수가 있어요. 테스트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대공 용도, 그리고 지대지 타격, 이런 용도로 다 쓸 수 있는 베이스가 바로 한국제 렉스턴 스포츠가 100여 대가 될 것이다. 야, 이런 100여 대가 지상군에 또는 파르티잔에게 이걸 주면 평소에는 쏘고 그리고 전시에는 쏘고 작전할 때는, 그리고 이제 작전 안 할 때는 커버를 덮어 씌워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러시아하고 정말 안전할 곳이 없겠다. 자, 그래서 폴란드에는 한국산 중기갑 장비들 때문에 이 러시아 전체의 어떤 전쟁 구도가 굉장히 위험해졌다. 특히 발트 함대가. 그러면 이제 이 북쪽의 제해권은 완전히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현재 전선에서는 렉스턴 스포츠가 대박을 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